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쌤입니다. 자, 오늘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뒷 배경이 바뀌어서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과 편하게 차 한잔 하면서 제 차는 여기 있어요. 차 한잔 하면서 뭔가 좀 편한 수다 타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수다의 주제는 애니쌤의 영어 극복기. 네,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했던 순간부터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돼서 강사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한번 좀 오늘 풀어내보려고 해요. 제가 10대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영어를 정말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영어 강사가 됐다 그러면 정말 다 깜짝 놀라요. 수학 강사가 아니라 영어 강사, 차라리 수학이 낫지. 수학 강사가 아니라 영어 강사? 이렇게 한 번씩 다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싫어하던 사람이 영어 강사가 됐는지 저도 좀 아직도 가끔 좀 신기하기도 해요. 제가 왜 10대 때 영어를 싫어하게 됐냐면 영어 공부의 첫 스타트가 굉장히 잘못됐던 것 같아요. 뭐 저 시대 때 솔직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랬지만 맨 처음 영어를 배울 때 회화로 접근한 게 아니라 왜 그 책 이름을 정말 말하고 싶은데 제목을 말할 순 없고 모모 영문법이라 그래서 뭐 기본편도 있고 뭐 종합편도 있고 막 이런 책이 있었어요. 거의 다 그 책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How are you? Yeah, I'm fine. 이런 회화로 그냥 막 영어로 접근한 게 아니라 한자로 써 있는 문법 용어가 있는 책, 원어민도 모르는 막 고어체 그런 문장이 있는 그런 책으로 영어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죠. 영어가 진짜 따분하구나. 영어 정말 재미없구나. 와, 이게 영어구나. 이렇게 딱 이제 인식을 해버리니까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는 저에게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한 입시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내신 잘 받기 위해서 그냥 교과서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면은 땡. 그래서 전 딱 그때 생각했던 게 나 대학 가면은 절대 영어 안 한다. 영어는 내 인생에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안 해야지. 너무 좋아. 과도 영어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과를 지망을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친해진 친구들이 요즘은 영어 회화가 대세라며 영어를 해야 된다며 다 교양 수업으로 영어를 신청하고 심지어 어학원에 영어 회화 강의를 끊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이제 같이 놀기 위해서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뭐 영어를 뭐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아무 그때 이제 개념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친구들이랑 뭐 노는 재미, 뭐 사 먹고 노는 재미에 그냥 쫄래쫄래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의 좀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왜 월말이 되면 학생들이 잘 오시던 분들도 왠지 월말엔 좀 빠지고 싶나 봐. 제가 강의할 때도 보니까 월말에는 대부분이 좀 잘 안 와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시작되면 다 모이고 하여튼 좀 사람이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도 안 왔고 그때 같이 수업 듣던 사람들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실로 들어가는데 그 문에 자그만 그 유리 이렇게 문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원어민 선생이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들은 오늘이 찬스다. 오늘 1시간 동안 내가 주구장창 이분이랑 영어를 떠들어서 영어 좀 실력을 좀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때 영어에 대해서는 두려움, 너무 혐오해 막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 1시간 동안 내가 원어민과 영어로 떠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유리문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원어민 쌤이 있다. 그 다음에 눈이 또 마주쳤어.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복도를 뛰어가지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집에 오면서도 제 자신에게 되게 너무 막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고등학교 다 배워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할 수 있잖아. 그냥 뭐 I had 뭐 I went 어쩌고 떠듬떠듬이라도 그냥 말을 해보지 왜 나는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학원에 내가 돈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얻어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였나? 그런 영어 책이었어요. 미국 영어 책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이제 기초 회화책. 그거 문장을 그냥 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때 딱 외웠던 문장이 그때 달 이제 시작될 때 주제였던 것 같아요. How long does it take to
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네. 그 표현을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외워갔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문장을 외워가서 수업에 들어가면, 신기하게 원어민이 얘기하는 게 좀 들려요. 그리고 저도 천천히 좀 용기 내서 말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원어민 선생님이 내 발음, 문장 알아듣고 리스폰드를 또 해요. 그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물론 짧긴 했지만 conversation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단어 툭툭 내뱉고 숨어있고 이랬던 네가 어떻게 문장으로 말을 하지 너무 어메이징하다고 막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순간 아 되는구나. 그냥 문장 외우고 써보고 이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정말 그 외국인 선생님과 두세 마디 그 대화 나누고 난 후에 그 제 몸에 온몸에 그 느꼈던 전율 그 쾌감이 진짜 할 수 있겠다. 나중에 진짜 외국인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거만하게 다 앉아가지고 대화를 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어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화 문법 그때 당시에도 뭐 회화 문법 그러니까 문법 책인데 이제 회화 예문들을 가져다가 실속 있게끔 문법 책을 만든 거죠. 그런 책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냥 쉽게 써져 있는 그런 책을 하나 구입해다가 뭐 중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는 했으니까 이론적인 것들은 대충 그렇지만 이랬었지 다시 한번 보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제가 얼마나 그때 독하게 공부를 했냐면요. 거기 있는 예문들 있죠. 회화책 그 예문들을 진짜 싹 외웠어요. 하루에 정말 100문장도 외워봤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두껍진 않았지만 그런 회화 문법 기본서를 제가 예문을 싹 다 외우면서 하나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막 빠르게는 아니어도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뭐 서술 이렇게 정말 시스테믹하게 넣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럼 자신감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갔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조금 내가 어순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외국인한테 막 그냥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학원 선생님 말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진짜 이런저런 얘기를 딱 주제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딱 그 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동대문 운동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역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지나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환승할 때 자기네들끼리 막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막 이런 외국인들. 거기 가서 제가 Can I help you? 접근해가지고 나도 떠듬떠듬 하면서도 막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대형 서점에 가서 이제 뭐 foreign books 같은 데 있는 섹션 있잖아요. 거기 가서 괜히 말도 걸고 그때는 거의 막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문장을 진짜 많이 외웠기 때문에 처음에 인사말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정말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이 외국인 순간 제가 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한 4-5문장 듣고 그건 이미 막 미친 듯이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을 진짜 빨리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멘붕이 온 거죠. 안 들려. 예상했던 말도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천천히 말해줬을 텐데 그냥 막 정말 미친 듯이 매우 4-5문장을 얘기하니까는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자기네들 원어민 말하는 속도대로 딱 말을 해버리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sorry 이러고 막 이제 도망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또 느낀 게 문장 구조 어순은 내가 잡혔지만 listening 그들의 진짜 영어 발음에 내가 귀가 적응이 돼야겠구나. 들리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구나.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뭐 대학생도 토익 공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토익의 리스닝 듣다 보면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원어민들이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말해주는 정확한 발음이기 때문에 내가 느꼈던 원어민들 실제 발음은 이렇게 정확한 아나운서 성우급의 발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발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뭘까 고민해보니까 드라마인 거예요. 드라마 영어.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너무 벅찰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이제 어학원을 또 찾아가서 미드 청취, 뭐 드라마 청취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수업을 이제 등록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듣다 보니까 신기한 게 첫날이 뭐야? 한두 달은 진짜 거의 안 들려요. 블랭크를 채우라는데 블랭크에 I 하나 써 있어.
is 하나 써 있어요. 거의 못 듣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 알려주시면 써놨다 그냥 문장 막 외우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한두 달은 그냥 뭐 보내다가 근데 한 세 달째 되니까 서서히 들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되니까는 내가 화면에 3분의 1은 이해하고 있네. 웃어야 될 타이밍에 내가 웃고 있네. 주인공 되게 마음 아프겠다. 그걸 이해하면서 내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서서히 귀가 트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욕심이 이제 막 올라가는 거. 이거 학원 수업만으로는 안 된다. 혼자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도파해보자.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프렌즈라는 셋컴으로 많이들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또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가 미국에서 한참 방영이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막 예능에서도 그거 이제 패러디해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드라마를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품 그때 당시 이렇게 다운받고 막 이런 게 보편화돼 있지 않아서 정품 DVD를 샀어요. 정품 DVD를 사서 대학생 그때 막 월급으로는 사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즌당 8만 원? 그 되게 고가였어요. 그래서 용돈을 모으고 막 과외 알바하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시즌 1부터 이제 쫙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한 에피소드당 한 25분? 뭐 길어봤자 25분? 20분에서 25분 정도의 한 회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 여러분 50번 이상은 들었어요. 자막 없이도 듣고 자막 켜놓고도 영어 자막 켜놓고 듣고 또 한국말로도 듣고 계속 정말 그래서 나중에 어느 지경이 됐냐면 이제 그냥 켜놓고 뭐 방 정리 좀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켜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붕 이러면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자 주인공 캐리가 뭐라고 얘기할 타이밍이야. 그게 다 생각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막 모든 대사를 다 암기를 한 거죠. 그 정도로 계속 듣고 따라하고 계속 듣고 따라하고 그때 정말 영어가 제가 엄청나게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1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미디 완전 들고 팠거든요. 진짜 많이 그때 실력이 확 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또 흥분해서 말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고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 낫진 않네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좀 차를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자신감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욕심이 들었냐면 나 좀 현지에 내 자신을 내던지고 싶다. 현지에 내 자신을 막 내던지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캐나다 어학연수를 결심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떠났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 가서 제 자신한테 너 진짜 네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너무 똑똑한 짓을 진짜 하고 온 것 같아. 이러면서 제 자신한테 정말 무한 칭찬해줬던 게 뭐냐면 어학연수는 제가 가보니까요. 정말 느껴지는 게 이건 주변에서 저한테 상담을 해도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기초이신 분들이 어학연수 가서 실력을 쌓아서 고급인 실력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게 어학연수가 아니에요. 어학연수는 한국에서 중상급 이상의 실력이신 분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기초를 잘 다져 놓으신 분들이 practice,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어학연수예요. 저는 그렇게 준비해서 갔거든요. 근데 딱 가보니까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하숙집에 이제 홈스테이라고 하죠. 현지인 가정에 살아서 현지인 분들이 잘해주고 싶어서 뭐 차 한잔 마시자 이러면서 뭐 맥주 한잔 할까 이러면서 얘기를 걸어도 그 학생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뭐 무슨 말을 해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몇 번 이렇게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 부르다가 이제 점점 안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현지인 집에 비싼 돈 주고 사는데 내가 영어도 못 배우고 골방에서 내가 이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또 외롭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끼리 서서히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 못한 한국인들끼리 계속 주구장창 한국에 돌아가는 날까지 아주 끈끈해져가지고 맨날 돈만 쓰면서 술만 먹고 살만 뒤룩뒤룩 치면서 그러고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미드를 너무 많이 듣고 연습하고 막 이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쌓아놓고 딱 가니까 진짜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홈스테이 할머니랑 이렇게 티를 마시면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가면 아직도 생각나 둥글레티 이거를 막 이렇게 티백을 넣어드리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이러면서 수다를 떴는데 할머니가 옛날에 되게 좀 힘들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이혼도 막 3번 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그런 스토리를 막 이제 저한테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자식들도 자기 얘기 안 들어주죠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어 파트너였던 거죠.
새벽 2, 3시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할머니에게 지금 다시 사과하고 싶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그 할머니 일생이 너무 안타깝다 이 감정 물론 들었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크게 들었던 건 들려 영어가 들려 막 이런 거 있죠. 너무 진짜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할머니도 나랑 대화가 통하고 내가 그랬군요 어떡해 막 이러면서 또 같이 욕했다가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랑 베프가 됐어요. 20대 초반의 아가씨와 70대 할머니가 완전히 이제 베프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나의 영어 파트너예요. 그래서 같이 캠핑도 다니니까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들만 어울린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또 젊은 30대 부부들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오히려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사는 그런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되게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끼리 캠핑도 불러주고 무슨 뭐 이제 뭐 홀리데이 같은 데 있으면은 가족들 모임에 불러도 주고 이러면서 현지인들 그 문화들을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대로 듣고 따라하고 이 미드를 통해 가지고 훈련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제대로 이제 프랙티스를 하고 실력을 확 이제 완전히 더 끌어올려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진짜 끔찍히도 싫어하고 못했던 제가 감히 나 영어와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겠어 이러면서 통역사를 해볼까? 아니면은 영어 강사, 티칭을 해볼까? 이러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영어 티칭 쪽이 더 맞겠다 싶어서 영어 이제 강사 내가 정말 대형 어학원에서 회화든 뭐든 정말 영어 강의를 한번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교에서 왜 그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교환학생 보내는 거 있잖아요. 교환학생 그 다음에 대학원에는 이제 그 제대로 된 제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linguistic 언어학부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linguistic department 언어학부에 속해 있는 티칭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석사 학위를 주는 그런 오레건 유니버시티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석사 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강사로서 10년 넘게 계속 강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강의를 여러분 시작할 때 첫 시작도요. 그리고 중간에도 끊지 못했던 강의가 미드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옆에 그 강사실의 강사분들이 다들 미쳤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미드 영어 강의는 진짜 장시간 하기가 너무 힘든 게 매달 매일 내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씬을 다 끊어서 영상 편집하고 그냥 자막 집어넣고 그렇게 제가 네이티브 박스라고 이렇게 스페셜리하게 좀 썼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몇 시간씩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이걸 놓지 못했던 게 미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해야 영어가 는다는 걸 아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배워야만 영어가 늡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강의 준비도 재밌고 강의할 때도 막 열의가 샘솟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영어 강사 생활도 꾸준히 했었고. 그러니까 제 경험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요. 맨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영어를 너무 못해서 뭐 여행 가서 창피를 당했는데 아니 회사에서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좀 내가 아무래도 좀 밀려나는 것 같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성인이 되면은 영어회화 안 돼. 영어회화는 어릴 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 진짜 맨 처음 와가지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고 죽상을 하고 있다가 몇 달 후에는 갑자기 수업 끝나고 저한테 뚜벅뚜벅 와가지고 영어로 막 말 거는 수강생들도 진짜 많았고요. 지금 현재 영어과도 아니었는데 수업을 듣다가 영어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미드를 막 미친 듯이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외국으로 뭐 워킹홀리데이라든지 뭐 연수라든지 가다가 거기 눌러 앉아서 현지에서 그냥 사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은 나이라고 해도 내가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된다라는 거죠. 네. 저도 진짜 뭐 언어감이 있고 뭐 정말 이해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같이 영어 공부를 시작해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수강생 분들도 봐도요. 뭐 3-4명씩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나 뭐 대학생 때 뭐 대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왔을 때 4명이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영어가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진짜 되는 날이, 성공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는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직장에서도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영어 뭐 안 해도 돼요. 이러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직장을 안 다니시는 주부님들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여행을 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여행 같지가 않더라. 그냥 가이드 쫓아다니거나 자유여행 가도 영어 잘하는 사람 옆에만 붙어가야 되는 거야. 나 이거 보기 싫고 딴 거 보러 가고 싶은데 그러면 각자 찢어져서 몇 시에 만나지 이러면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이 친구가 가는 대로만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하나 사도 친구한테 야 이거 좀 물어봐줘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여러분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 현지인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뭐 펍 같은 데 가서 맥주 한 잔씩 마시다가 얘네들은 그냥 타인한테 꺼리끼 없이 막 말을 거는 사람들이죠. 외국인들이면 더 반가워하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금방 친해져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들의 문화도 다시금 느끼게 되고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뭔가 막 웅장한 것을 보고 감동받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점도 알려주고 한국에도 이러이런 거 있고 진짜 볼 거 많아 이렇게 좀 홍보도 할 수 있고 영어가 되니까 그런 또 재미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행을 가시는 기회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영어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자체가 난 정말 평생 너무 힘들었어. 맨날 새외계 영어 근데 이거 계속 못 해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영어라는 끈을 놓지만 않으시면 돼요. 늘 제가 말하는 거지만 그냥 가느다랗고 길게 계속 그냥 놓지만 말고 계속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냥 한강 챙겨 들으면서 그날 했던 4개, 5개 문장이라도 중얼중얼 계속 외우면서 내 걸로 만들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영어 회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런 제 영어 경험담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 스타타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뭐 공부하기 좋은 미드 등등 해가지고 좀 이런 여러분이 그냥 막 영어 문장 애써서 따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편안한 휴식 시간처럼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앞으로도 계속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 제가 문법 패턴 미드 강의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좀 힘드시더라도 매일매일 오셔서 체크해서 강의 꾸준히 들으시고요. 앞으로 제 강의 좀 이런 거 원합니다.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고 준비하려고 애쓸 테니까요. 그런 또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타타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